시동이 드디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동 안 건 차들은 시동 걸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조영입니다. 오늘은 트라이언프 스피파이어입니다. 근데 뭐 이거 제대로 된 영상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트라이언프 스피파이어를 제가 구입한 지가 꽤 됐는데 그 사이에 뭐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프론트에 그릴도 뭐 다 띄워놓고 저 헤드램프나 이런 것들도 다 띄워놓고 베젤도 띄워놓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손을 하나도 못 대고 있다가 어느 날 배터리를 그냥 연결시켜 놓고 장시간 차를 그냥 세워놓는 바람에 거의 다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꽤 오랫동안 못 걸었는데 부스터를 가지고 시동 거는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요 차 가지고 거는 거 그러면서 엔진 소리도 좀 들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 담기로 했습니다. 트라이언프 스피파이어는 뭐 대단한 차죠. 트라이언프가 우리 제일 유명한 차가 TR 시리즈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TR3 같은 거는 지금도 랠리에도 많이 나오고요.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약간 개구리 눈 같이 앞에 돼 있고 차체가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스피파이어라는 차도 역시 트라이언프가 만든 걸작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한 70년대 중반 정도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디자인한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이 미켈로티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했는데요. 그 미켈로티가 BMW 2002라든가 이런 거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스포츠카들을 주로 디자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만든 모든 차량들은 전부 다 경량 로드스터 또는 경량형의 쿠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엄청나게 빨리 그려버리고 뭐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트라이언프의 작업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해왔고요. 뭐 TR3라든가 또 요 스피파이어라든가 또 이후에 뭐 TR7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디자인을 하셨어요. 이렇게 본네트는 완전히 개방되는 형태고요. 이게 이제 70년대 유럽차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보시면은 프레임 자체가 밑에 있어서 그 위에 엔진이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열리니까 이제 엔진 정비성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그렇지만 강성은 사실은 좀 약하겠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 이제 대시보드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 위에 여러 가지 ABS라든가 또 배터리라든가 또 와이퍼 모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장착이 됩니다. 근데 물이 여기에 많이 고이니까 저 스틸 판넬 자체가 금방 부식되고 이러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나중에 리스토어 할 때는 이런 판넬 부위는 꼭 봐야 돼요. 그리고 시트 자체는 잘 해지는 시트입니다. 얘가 비교적 얘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요. 아마 운전석 시트, 그렇죠, 운전석 시트의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벌써 찢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수하는 키트를 사왔는데 아직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요 대시보드 위나 이런 데는 잘 갈라지는 거예요. 저 위에 네모난 뭐 그 박스 같은 거 보이잖아요. 요건 잿더리입니다. 옛날 차들은 이렇게 잿더리가 대시보드 상단에 있고 그랬어요. 미터류나 이런 것들은 정말 고전적인 미터고요. 요거는 이제 70 몇 년도에 뭐 만들어졌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트라이언프 스피파이어 스포츠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거 스포츠용으로 만들어진 차야 뭐 요런 자랑이 좀 써 있나 보네요. 근데 이 차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트랜스미션 레버, 기어 레버를 집어넣을 때 절도 있게 딱딱 들어가요. 그 쇼스트로크로 딱딱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느낌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은 스피파이어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트라이언프 계열의 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라이언프를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요. 여기 이제 해외에서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MG라든가 다른 회사 차들에 비해서 더 스포츠성이 강한 실제 성능은 약할 수가 있는데 이 운전하는 느낌, 엑셀레이션 이 모든 부분에서 땅에 밀착되면서 절도 있게 움직이는 경쾌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테일 램프도 상당히 이쁘죠. 이거 보실까요? 이렇게 얇게 내려와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어 데크 아래쪽이 이렇게 작고 낮으면 엄청 차가 날렵하고 예뻐 보이죠. 이 1970년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영국차 스타일이요. 자, 이제 실제로 부스터를 넣어서 어떻게 시동을 거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부스터입니다. 미리 충전을 해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터리가 열화가 심하게 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걸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번 해봤더니 부스터를 걸 때도 기존의 배터리가 약하더라도 미리 통전을 시켜 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선은 마이너스를 먼저 걸고요. 플러스 먼저 걸어도 상관없겠죠. 대개는 플러스를 먼저 거는 게 정상입니다. 더할 때는 플러스가 먼저, 뺄 때는 마이너스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플러스도 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보탄이 있죠? 이 보탄을 누르면 이제 통전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ON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시작,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아마 이게 누르고 나서 1분 이내인가 뭐 이게 있어서 제가 좀 빨리 움직여야 돼서요. 다시 저쪽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 차가요, 아직까지 초크 밸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초크 밸브를 미리 당겨 놓고 보자. 초크는 미리 당겨져 있네요. 그러면 일단 준비는 됐으니까 제가 저기 플러스 온 해놓고요. 그리고 바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누를게요.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까요? 이 소리는 연료 펌프로 채우는 소리입니다. 저게 조금 끝나야지 연료들이 앞쪽으로 가서요, 그 다음에 시동이 걸 때 제대로 걸 수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다시요. 네, 시동이 드디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동 안 건 차들은 시동 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거는 큰 문제는 없어서 시동은 걸렸고요. 저 초크 밸브 내릴 정도까지 예열이 되면 그 다음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꺼졌네요. 이거 차체가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보니까 연료가 다 소진되고 없네요. 다음번에 그러면 연료 가져와서 다시 시동 걸어보기로 하고요. 부스터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특히 올드카 가진 분들한테는 부스터는 그 필수품 중에 하나죠. 오랫동안 그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터미널 커터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전원을 세이브, 배터리를 보호하게 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자연 방전이 조금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스터를 사용을 해서 시동을 걸어주기도 합니다. 지금 오래된 이 트라이언프 스피파이어도 그렇게 해서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 연료가 부족해서 아까 시동 걸린 게 마지막 연료였던 것 같아요. 연료는 이렇게 센터 쪽에 넣게 됩니다.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하자 싶어서 주유소에 왔습니다. 여기서 기름 조금 가져가서 트라이언프 스피파이어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좀 넣어 왔어요. 여기 이제 한 20리터 들어가는 건데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무거워서 15리터 정도 넣어 왔고요. 연료 캡은 여기입니다. 연료 주입 중입니다. 조금씩 잘 들어가네요. 이게 원래 연료 탱크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연료가 없을 때는 뭐 3리터, 4리터 뭐 조금 넣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양의 연료를 넣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10리터 이상 넣어줘야, 원래 시동 안 걸릴 정도면은 진짜 바닥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연료량을 많이 넣고 시동을 걸어주는 게 좋죠.
요거는 연료 전체 용량이 한 40 몇 리터 요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돼요. 50리터 미만일 걸로 추정이 돼서 제가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연료량으로 생각을 하고 15리터 정도를 가져온 겁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시동은 잘 걸렸고요. 이제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만 보겠습니다. 퓨얼 게이지가 이렇게 반 정도로 올라갔어요. 자, 이제는 시동은 안 꺼집니다. 이제 초크 밸브를 여기 당겨 놓은 상태니까 엔진이 어느 정도 예열이 된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초크 밸브 한번 내리고요. 다시 밀어 놓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만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정말 운치 있죠? 이거 보세요. 그냥 나무, 일자로 된 나무를 평면인 나무를 잘라서 모양만 냈습니다. 이런 게 원래 이제 예전에 자동차를 만들던 방식이죠. 대시보드가 원형이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또 그 이후에는 이 위쪽이라든가 아래쪽에 우레탄이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씌우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예전에 오래전의 방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차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74년식일 거예요. 머플러가 이렇게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초크 밸브를 당겨 놓은 상태니까 소리가 뭐 약간 불안전 요소 되고 타이밍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의 소리가 나요. 예, 팬은 계속 돌고 있고요. 엔진도 약간씩 떨립니다. 근데 이제 좀 있다가 초크 밸브를 안쪽으로 집어 넣으면 다시 정상적인 엔진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예열이 조금 된 것 같으니까 천천히 초크 밸브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엔진이 안정되게 돌기 시작하죠. 전반적으로 안정된 소리는 좀 나는데 약간 엔진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아마 캐브레이터나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실린더라든가 뭐 안쪽 그 밸브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보기는 봐야 돼요. 이렇게 오늘 트라이언프 스피파이어 그리고 부스터를 연결해서 배터리가 약하게 된 차량에 시동 거는 거를 한번 봤습니다. 뭐 갑자기 연료까지 바닥이 나는 바람에 주유소에 가서 연료통에다 연료 가져오고 그걸 추가로 주입을 해서 시동 거는 상황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셨는데요. 올드카 관리하는 게 뭐 2대 3대 이래서 항상 뭐 조금씩 타고 이런 차량이면은 그렇게 관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타지 않더라도 그 정도만 가끔씩 컨디션 유지하는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요. 그 차량의 수가 10대 20대 뭐 50대 100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장기간 또 타지 않는 차도 생길 수 있고요. 또 그런 차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료가 자연적으로 증발돼서 없어진다거나 또는 배터리가 엄청나게 약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터미널 커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차들을 하나하나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타이밍을 봐가면서 목적에 따라서 운용을 하거나 리스토어를 하거나 또는 뭐 세미 리스토어를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수리를 하거나 또는 그래도 방치를 뭐 1년 2년 이렇게 해놓으면 차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뭐 적절한 시점에 아무리 안 되더라도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시동을 걸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시동 걸 때도 그냥 막 시동 걸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그 뭐 크랭킹 정도만 해서 실린더 안쪽에 윤활이 어느 정도는 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동을 걸고 이렇게 해야지 실린더 내벽을 보호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부스터를 어떻게 쓰는지 라든가
또 그거를 뭐 마침 스피파이어가 한 대 오랫동안 시동을 안 걸었던 차가 있어서 같이 해봤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경량 로드스터 중에 하나고요. MG와 함께 1960년대, 70년대를 주름 잡았던 영국의 소형 경량 로드스터 중에 하나죠. 물론 로터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산업의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헤게모니가 독일 쪽으로 넘어가고 또 미국으로도 넘어가고요. 일본으로도 많이 넘어갔죠. 그러면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약화됐지만 그래도 영국인들이 얼마나 차를 잘 만들었었는지 보여주는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도 한 두어 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꼭 경험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 차로도 같이 경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감사합니다.